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8월의 마지막 주 또는 9월의 첫 주 겹쳐 있죠. 다 우리 인간 본성의 법칙. 자, 제가 너무 무거워서 어깨에다가 얹어 놓고 오늘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본성의 법칙 15장 변덕의 법칙과 16장 공격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자, 오늘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요. 잘 바쁘게.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그리고 요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서 가을 느낌 나죠? 맞아요. 이제 가을 네. 넘어가는 그 시점에 있다는 게 확 느껴져요, 진짜. 제가 어저께 갑자기 무릎이 시렵고 추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약간 칠부 바지를 꺼내서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 막 저녁 때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또 막 더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저앉아 가지고 딸한테 "긴 거를 입으면 덥고 짧은 거 입으면 춥고 춥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래서 중간이라 여름에서 넘어가는 가을에서 넘어가는 중간이라 그런 것 같아요. 살짝 네. 추웠다가 또 일하면 좀 움직이니까 또 더웠다가. 네. 책 읽기 좋은 이제는 뭐 여름에도 에어컨 켜 놓고 앉아 있으면 책 읽기 엄청 좋죠. 그런 계절이 오는데 인제 하늘이 맑고 그러니까 책 읽기보다는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계절이 오고 있어요. 운동하기도 좋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자, 변덕의 법칙, 권위랑 따르고 싶은 모습을 연출하는 기술이다라는 이 부분과 그다음에 공격성의 법칙, 상냥한 얼굴 뒤에 적개심을 감지한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16 읽을 때 록펠러가 이런 사람이었나? 제가 역사 공부를 안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용의주도하고 모든 기업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인가 뭐 석유왕 록펠러라는 얘기만 들었지 그 안에 있는 이런 스토리까지는 몰랐네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되게 많이 놀란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러면 우리 15장 변덕의 법칙. 여기가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1세 여왕을 하면서 자기의 그 여자로서의 그때 시대에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베이킹걸 님이 이야기를 나눠 주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넘겨 드리겠습니다. 네. 15장 제목은 변덕의 법칙인데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리더로서 내가 일을 나서서 일을 할 때 아니면은 그 리더 아래 따르는 무리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인간 본성을 공부한 학생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정리한 부분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첫째로 우리는 권위라는 현상의 완벽한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권위를 강압이나 동기부여용 연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런 알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걸 좀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권위를 보여주려고 할 때 당신에게 잘 맞는 습관과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거에 대한 내가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얘기랑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게 이 시대의 비판적 편견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요즘은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진 리더로서 역할을 참 나서서 함부로 하기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선생님만 봐도 그 선생님을 대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은 별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아이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동등한 어른인 학부모도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물론 선생님이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단은 그런 잘잘못을 떠나서 권위라는 게 굉장히 많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되나 약간 굉장히 좀 뭐랄까 염려가 되면서 읽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길을 가도 조금 나이 든 어르신이 이렇게 좀 쓴소리 하거나 아이들을 야단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그냥 나이 불문하고 뭔데 내일에 신경 써 하면서 특히 아주 불량스러운 10대들 얼마 전 뉴스에도 그 기사 제가 봤어요. 60대 노인이 그 가서 뭐 사오라고 10대 애들이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무슨 요즘 이게 셔틀 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의 리더는 아니지만 그렇게 나이 든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는 사회가 완전히 무너져서 이거를 물론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한 사람이 또 그 리더로서의 그런 거를 유지하고 나타내야겠지만 참 뭐랄까 약간 생각하면 어떻게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리더를 따르는 내가 무리 속에 있을 때는 또 약간 리더를 존경하고 내가 잘 따라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 또 따르고 싶지 않은 어떤 적개심이나 반항심 이런 게 마치 부모를 대하는 자식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언급해서 그냥 권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리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리더의 역할을 내가 갖춰서 리더의 역할로 나서야 할 때 또는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 그런 걸 좀 생각하게 하는 장이었습니다. 네. 네. 요새 권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 나눠주셔서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요즘은 아가들 엄마들이 길모차에 태워서 나올 때 애기 이렇게 막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음.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세상이 험악해서 그런지 뭐 그 권력이랑 상관은 없지만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음도 같이 느껴졌어요. 여기 이 파트에서 보면 "인간 본성의 열세 부분에 인간은 늘 양면적인 감정을 느낀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이 가는데 사실 우리가 존경하는 누구 또는 그 리더가 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심도 갖고 그거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는데 사실은 시기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그 얘기가 이 책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 이게 무슨 이야기지?'라고 했다가 들어보니까 내가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또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은 내가 닮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시기심을 또 양면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이런 거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여기 안에 뭐 나오냐면 부모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는 그 부모가 했던 나에게 했던 그런 행동들 때문에 또 양면적인 그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되게 약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인제 리더로서 하는 부분에 "기꺼이 따르게 만들어라." 하는 파트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의 핵심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당신을 따르는 것이다. 그들이 당신의 말이나 조언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한다. 그들이 당신의 지혜를 원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책이나 또는 다른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치면 되는데 사실 사람들이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그러는 거는 그 사람이 살면서 살아온 지혜라든가 그 사람만의 노하우 이런 걸 원해서 들으러 가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뭔가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 정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실행을 했고 어떤 삶을 걸어왔으며 또 어떤 지혜가 거기 안에서 쌓여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리스펙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느낀 부분 나눠 드렸고요. 또 앞에 베이킹걸 님이 나눠 주신 이야기를 토대로 인간 본성의 법칙 책을 한번 이 부분을 보시면 좀 더 깊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저는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공격성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 사랑 님이 이야기 나눠 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살면서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이렇게 착하고 온화한 것 같은데 뒤에서 왠지 모르게 자기를 공격하고 있고 뭔가 두려움에 떨게 하고 뭐 자기보다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되게 깜짝스럽고 되게 두렵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나?'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관찰을 깊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 내면에 그렇게 상대방을 제압하면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더 우월감을 표출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보여줬을 때 우리가 그 사람한테 쫄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우쭐대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거나 이걸 바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목적에 저희가 휘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안정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계속되는 먹잇감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렇게 심리적으로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사람 할 때 관찰하고 절대로 그거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화내거나 자신이 당황하거나 이런 표정을 내보이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쭐대거나 '내가 잘못한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당한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740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의지하는 수법은 당신의 감정적으로 더럽게 혹은 화나게 만들어서 당신이 똑바로 생각하지 못하는 만드는 것에 중점이 있다. 그들에게 그런 힘을 주지 마라. 당신의 공격적 에너지를 길들이고 세상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 자신을 위해 일어나라. 부단한 에너지로 문제를 공격하고 이대한 욕망을 실현하라." 직장에서든 뭐 친구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공격적인 성향의 패턴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상대방에게 힘을 주지 말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절대로 남에게 휘둘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을 빛나고 반짝반짝할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도 절대 하지 말고 자신을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여기서 저에게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740 페이지부터 공격적인 그런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길었어요. 805 페이지. 혹시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힘든 분은 이 파트 함께 읽어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성찰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네. 역시 버추 FT 다운 반짝이는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그거 들으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제가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관찰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관찰하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파트마다 이 작가가 강조하고 있는 말은 관찰을 잘하라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공격성의 법칙도 사실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부할 때도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관찰이잖아요. 관찰인데 우리 아이들은 학습을 하려고 앉아 있죠. 관찰부터 해야 되는데 "뭘 알려줄래나?" 이렇게 내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요거 읽으면서 아까 우리 사랑님이 말씀해 주신 관찰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마지막으로 윤희 작가님 나눠 주세요. 네. 저희 지금 사랑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관찰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다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사실을 그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는 걸 가장 기본에 깔고 또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기준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거에서 저렇게 하는 거지? 어떤 마음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라는 걸 저희가 관찰하면서 알아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격성이라는 것도 저희가 딱 공격성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뭔가 굉장히 좀 이렇게 막 험악한 거 아니면 좀 약간
뭐 부정적인 이미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공격성에도 아까 다른 법칙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나쁘다,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공격성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안에 이미 이 공격성이 리비도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격성이 삶을 살면서 어떤 상황들에서 억압이 되거나 좌절이 되거나 불안을 느끼게 되거나 그렇게 될 때 이 공격성이 이제 우리 관계에서 굉장히 해악한 쪽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공격성을 많이 내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근원적인 불안이 내면에 있다. 그리고 비판에 극도로 예민하고 내면이 굉장히 좀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 같이 나와요. 그래서 공격적인 어떤 막 소리를 막 윽박 지른다거나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불안해서 그러는구나. 아, 저 사람이 지금 뭐가 비판에 예민하구나. 네, 이렇게 저희가 좀 거리를 두고 아, 그래라.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저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바로 딱 이렇게 뭐죠?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확 눌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제가 불안해서 그러는구나 이렇게 네, 하면은 조금 더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저희가 압도되고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위태함, 아니면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격자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많이 해요. 그죠?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네. 그런데 그 사람도 결코 약하지 않은데 그냥 이 관계에서만 그런 건데 보통 그렇게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도 이 책에 나오는데요. 내가 이 나의 그 공격성이라는 부분이 누구나 다 공격성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아야 하고 내가 그걸 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떨 때인지 네, 그래서 내가 좌절이나 불확실성을 느낄 때 이것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나 스스로도 관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에너지를 어떤 불안이나 뭐 그런 좌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누르게 된다면 누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걸 여기서도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좌절이 되고 뭔가 좀 힘들구나, 어떤 분노가 올라오는구나 이런 거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생산적인 방향으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알아차림을 하고 선택권이 저희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그 내면에서 어떤 분노가 올라오거나 좌절이 되거나 어떤 공격성이 움직일 때는 이걸 어떻게 생산적인 방향으로 움직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화내는 엄마에게 책이잖아요. 특히 이 공격성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분노로 특히 저희 아이들한테 많이 표출을 했어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한테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만 이 분노를 많이 표현했는데요. 이 화라는 감정은 저희가 2차 감정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드려요. 분명히 누군가 나의 경계를 침범할 때 나오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 화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안, 아니면 어떤 비판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분노라는 감정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분석해 보시고 알아차려 보시면 뭔가 여러분 안에서 아,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요즘에 화내는 엄마들한테 화가 난다 싶으시면 나를 돌보아야 될 때다. 네, 나를 돌볼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난다, 어떤 공격성이 뭔가 다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나를 먼저 돌보시고요. 그 공격성이 잘 갈 수 있도록 네, 여러분들께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아까 사랑님께서 맨 첫 장 읽어주셨는데 805쪽에도 굉장히 좋은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롤로 메이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한 건데요. 힘은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집단 앞에 서서 할 말을 해야 할 때, 아주 깊숙한 곳을 건드려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진실을 친구에게 솔직히 이야기할 때, 그때는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 심지어 때로는 공격성까지 필요하다. 여러분에게 공격성이 올바르게 필요할 때
이 힘을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의 공격성을 잘 돌봐주시고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쓰시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활력소가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음. 공격성을 나의 에너지로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소통을 위한 그런 거로 사용하면 참 좋겠네요. 사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인식을 못할 때가 많아요. 감정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화를 낼 것인지 참을 것인지도 내 선택인데 그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알아차림을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난다. 근데 내가 이때 화를 낼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할 것이냐 뭐 이렇게 말해서 제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나 무시하는 거라면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주로 많이 나 무시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감정들도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거를 잘 인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마음 챙김이 좀 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근데 힘들고 몸이 피곤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압박들이 많이 오면 알아차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그렇거든요. 뭐가 오면 옛날엔 친절하게 말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막 직설적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본성이기도 하지만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많이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스피드 있게 뭔가를 해야 돼서 그냥 여기 안에서 이런 거는 이러이러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 아니라 이건 별로야. 적어. 막 이렇게 요즘 하는 저를 발견을 하면서 좀 바쁜 게 사실 그거를 알아차리는 저한테도 많이 칭찬을 하고는 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 너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 전에 모르는 상태로 말한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면서 예전 같았으면 자책하고 뭐 왜 그렇게 말했어 막 이럴 텐데 지금은 조금이라도 알아차려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벌써 이 인간 본성의 법칙 이 두꺼운 책을 2장씩 나가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마지막 17하고 18장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요. 17장은 세대 근시안의 법칙이고 마지막은 죽음 부정의 법칙이라고 이 죽음과 또 관련된 이야기가 인간 본성에서는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로 나오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간 본성의 법칙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러 오겠습니다. 선선한 날씨, 맑고 높은 가을 하늘 만끽하시고요. 또 여름 동안 더워서 밖에 나가기 힘드셔서 운동 안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나가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만보걷기라도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